어머니, 또 설거지에 비누 거품이 남았네요. 내가 내 아이 기저귀까지 빨아주던 사람이다. 늙어서는 설거지 때문에 구박을 받는구나. 미니의 손이 떨립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어머니,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그냥 깨끗이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릇을 바닥에 내던지며 이 집에선 내가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해리한테 사과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서랍 속 은빛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를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미니가 싱크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얀 거품이 손끝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내리죠. 오늘도 어김없이 설거지를 하는 시간입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미니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릇들을 비누질하고 헹구고 다시 닦아내는 일상이 벌써 몇십 년째 반복되고 있죠. 어머니, 그릇에 기름기 남았어요. 좀 더 깨끗이 씻어주세요. 며느리 해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옵니다. 미니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고개를 돌려 해리를 바라보려다가 그만둡니다. 대신 한숨을 삼키며 다시 그릇을 집어듭니다. 내가 평생 너희 밥 챙기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는데 설거지 때문에 구박까지 받아야 하냐? 미니의 중얼거림은 물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해리는 이미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려오죠. 미니는 묵묵히 그릇을 다시 씻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립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오래지만 아무도 미니의 아픈 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영구와 해리 그리고 손자 둘이 앉아 있습니다. 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반찬을 나르고 있죠.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향하는 미니의 등이 구부정합니다.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합니다. 엄마, 김치 좀 더 주세요. 영구가 젓가락으로 빈 접시를 가리킵니다. 미니는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김치통을 열고 접시에 담아 가져옵니다. 영구는 받아들면서도 미니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로 모입니다. 해리가 카메라를 들고 나옵니다. 가족 사진 찍어요. 애들 학교에 제출해야 한대요. 모두가 소파 주변으로 모입니다. 영구가 가운데 앉고 해리가 옆에 섭니다. 아이들은 부모 앞에 앉습니다. 미니가 다가오자 해리가 손짓합니다. 어머니는 여기 옆에 서세요. 미니가 지정된 자리로 갑니다. 사진 프레임의 가장자리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미니의 얼굴에는 억지로 만든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가족 사진 찍는데 왜 난 꼭 구석에 서야 하냐? 나도 이 집 식구인데. 미니의 속마음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가족들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집니다. 미니만 홀로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싱크대에는 저녁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미니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낡은 앨범을 펼쳐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이 보입니다. 그때는 미니도 사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미니의 얼굴이 지금의 미니를 바라봅니다. 그때는 나도 주인공이었는데. 미니가 앨범을 덮습니다. 방문 밖에서 해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내일 친정 가야 해요. 어머니한테 애들 좀 봐달라고 해야겠어요. 영구의 대답이 들립니다. 그래, 엄마가 계시니까 편하네. 미니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손자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하루. 미니의 일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미니의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가 집니다. 오늘도 미니는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서 얼마나 작은지 느낍니다. 하지만 내일도 미니는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아니, 어쩌면 습관처럼 굳어진 일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듭니다. 민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지죠. 오늘따라 민희의 손목이 유난히 시큰합니다. 어제 저녁 설거지를 너무 오래 했나 봅니다. 엄마, 이번에 자금줄이 좀 막혀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침 식탁에 앉은 영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민희의 손이 멈춥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영구를 바라봅니다. 영구의 눈빛이 평소와 다릅니다.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죠. 영구야, 내 아버지 퇴직금도 다 네가 갖다 썼다. 아직도 모자라냐? 민희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영구는 고개를 숙입니다. 해리가 옆에서 거듭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투자해요. 너무 옛날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해리의 말투는 차갑습니다. 민희는 며느리를 쳐다봅니다. 해리는 시선을 피하며 커피잔을 들어 올립니다. 민희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자식만 믿고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왜 이런 대접뿐일까? 민희의 혼잣말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영구는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영구의 간절한 목소리가 부엌에 울립니다. 민희는 한숨을 내쉽니다. 서류를 펼쳐봅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민희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 대출 보증을 서달라는 거냐? 민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구가 급하게 설명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잠시만 이름을 빌려주시면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해리가 옆에서 거들어줍니다. 어머니, 영구 씨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한 번쯤은 믿어주셔야죠. 평생 어머니 밑에서만 살 순 없잖아요. 민희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민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점심 무렵 민희는 은행에 갑니다. 통장을 들고 창구 앞에 앉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묻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희는 망설입니다. 주머니에서 영구가 준 서류를 꺼내다가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통장을 꺼냅니다. 이거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며 말합니다. 고객님, 현재 잔액은 3천만 원입니다. 민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보험금입니다. 이 돈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영구의 간절한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희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뿐입니다. 민희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립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는 장면입니다. 민희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드라마는 그래도 며느리가 맞서기라도 하지. 현실은 민희의 말이 끊깁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막내 손자가 민희에게 달려옵니다. 민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손자들 앞에서만큼은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합니다. 그래, 할머니가 간식 줄게. 손 씻고 와라. 민희는 부엌으로 가서 김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손자들이 좋아하는 참치김밥입니다. 재료를 다듬고 밥을 펴고 김밥을 마는 민희의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김이 자꾸 찢어집니다.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영구가 다시 민희를 찾아옵니다. 표정이 더욱 어둡습니다. 엄마, 내일까지 결정해야 해요. 정말 급해요. 민희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영구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습니다. 정말 절박해 보입니다. 민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영구야, 그 돈은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지금 아니면 정말 큰일 나요. 제발요. 영구가 미니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손입니다. 미니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언제 이렇게 거칠어졌을까요? 어렸을 때는 포동포동하고 따뜻했던 손인데 말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미니는 작은 방에서 서류를 다시 펼쳐봅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미니의 마지막 재산도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미니는 낡은 액자 속 남편 사진을 바라봅니다. 영감,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자식이라고 다 믿어야 하나요? 대답은 없습니다. 미니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접습니다. 내일 아침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미니의 밤은 길어만 갑니다. 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베개 밑에 넣어둔 서류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집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나온 미니는 거실에 불이 켜진 것을 봅니다. 영구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습니다. 영구야, 왜 안 자고 있냐? 미니의 목소리에 영구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니는 아들 옆에 앉습니다. 영구의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사업이 정말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돈은 내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거다. 허투루 쓰면 안 된다. 미니의 말에 영구가 고개를 듭니다. 엄마, 이번 건 진짜 달라요.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영구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그때 해리가 방에서 나옵니다. 잠옷 차림인데도 화장은 깔끔합니다. 어머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자꾸 옛날 얘기만 하지 마세요. 해리의 말투는 날카롭습니다. 미니는 며느리를 쳐다봅니다. 해리는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마치 미니를 재촉하는 듯한 자세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니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자꾸 떨립니다. 국을 뜨다가 국자를 떨어뜨립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튑니다. 아이고, 미니가 허리를 굽혀 행주로 닦습니다. 영구가 다가와 돕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됐다. 내가 무슨. 미니는 영구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영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모자는 나란히 바닥을 닦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정말 이번만이에요. 이번에 성공하면 엄마 편하게 모실게요. 영구의 약속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들었던 말입니다. 그때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미니는 다시 은행에 갑니다. 이번에는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르신, 어제도 오셨죠?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니는 통장과 도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영구가 준 서류도 함께 내밉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살펴봅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집니다. 어르신, 이건 대출 보증 서류네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자식이 부탁하는데. 미니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니를 바라봅니다. 어르신, 혹시 다른 가족분들과도 상의하셨나요? 이런 큰 결정은. 됐어요. 그냥 진행해 주세요. 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미니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니는 시장에 들릅니다. 영구가 좋아하는 갈비를 사려고 합니다. 정육점 주인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갈비 드릴까요? 네, 2굽만 주세요.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비싼 갈비를 사시네. 미니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좋은 일이라. 마지막 재산을 넘긴 날이 무슨 좋은 날이겠습니까?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풍성합니다. 갈비찜, 잡채, 전. 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영구의 표정이 조금 밝아집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구가 미니의 손을 잡습니다. 미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생긴 영구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영구야, 약속 지켜야 한다. 네, 엄마. 꼭 지킬게요. 해리도 오늘은 평소와 다릅니다. 미니에게 물을 따라주기도 하고 반찬을 집어주기도 합니다. 미니는 이런 며느리가 오히려 불편합니다.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손자들이 깔깔 웃습니다. 영구와 해리도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통장에서 사라진 숫자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미니가 아껴가며 지켜온 돈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다니요. 밤이 되자 미니는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갑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통장들을 꺼냅니다. 하나하나 펼쳐봅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통장들입니다. 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영감,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미니의 혼잣말이 작은 방에 울립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한 밤입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립니다. 막내 손자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응, 할머니는 잠이 안 와서. 손자가 미니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커서 할머니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순진한 손자의 말에 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더욱 아려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도 미니 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영구처럼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이 될까요? 미니는 손자를 안아줍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집니다. 이 온기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미니는 손자를 재우고 다시 홀로 앉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영구의 사업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니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구의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영구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해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미니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평소처럼 집안일을 합니다. 오후 미니가 거실을 청소하던 중 해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또 설거지에 거품이 남았네요. 미니가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확인합니다. 작은 거품 자국이 보입니다. 미니는 다시 그릇을 집어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내 아이 기저귀까지 빨아주던 사람이다. 늙어서는 설거지 때문에 구박을 받는구나. 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해리는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어머니,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그냥 깨끗이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깨끗이? 내가 평생 이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는 게 더러워서 그랬냐? 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해리도 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미니의 손이 움직입니다. 싱크대 위의 그릇들이 와장창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 집에선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다. 미니의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해리가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영구가 집에 들어옵니다. 현관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영구가 미니를 말립니다. 미니는 아들을 뿌리칩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돈만 빼가고 엄마는 안중에도 없지. 엄마, 왜 이러세요? 해리한테 사과하세요. 영구가 미니 대신 해리를 감쌉니다. 미니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들은 결국 며느리 편입니다. 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 나만 나쁜 사람이지.
나만 못된 시어머니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지. 미니가 부엌을 나갑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습니다. 방 안에서 미니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저녁 시간 집안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영구와 혜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손자들만 조심스럽게 거실을 오갑니다. 미니는 방에서 나와 간단하게 저녁을 차립니다. 아무도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미니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아니, 먹는 척합니다.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텅 빈 식탁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영구가 미니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저예요. 좀 들어가도 될까요? 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영구가 미니 옆에 앉습니다. 미니는 여전히 창밖만 봅니다. 엄마, 사실 사업이 더 어려워졌어요. 보증 선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미니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럼 그 돈도 다 날리는 거냐? 아직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영구의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미니는 한숨을 내쉽니다. 영구야, 엄마가 뭘 잘못했냐? 왜 엄마한테는 이렇게 대하냐? 엄마,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이러지 않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가 우습게 보이냐? 미니의 목소리에 한이 서립니다. 영구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왜 엄마는 이 집에서 찬밥 신세가 되어야 하냐? 영구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니는 병원에 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이 계속되어서입니다. 의사가 혈압을 재고 진찰을 합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스트레스가 원인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니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르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의사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미니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인생 뭐 있나? 다 내 탓이지 뭐. 미니의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집니다. 결국 미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썰렁한 집안 분위기가 미니를 맞이합니다. 거실에는 해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너무해요. 갑자기 난리를 치시는데. 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다니. 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니는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김치만 차립니다.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구가 식탁에 앉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뭐라고 하던가요? 별거 아니래. 대화가 끊깁니다. 영구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습니다. 미니도 억지로 숟가락을 듭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공기만 가득합니다. 그때 손자가 다가옵니다. 할머니, 할머니 밥 맛없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배가 안 고파서 그래. 그럼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까요? 어린 손자의 말에 미니는 겨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도 금방 사라집니다. 이 집에서 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어린 손자뿐인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습니다. 내일은 나아질까요? 미니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입니다. 며칠 후 아침 미니는 현관에서 영구와 해리가 가방을 끄는 소리에 잠이 깹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여행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영구가 해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한테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좀. 그냥 가면 어떡해요? 그래도 말은 하고 가야지. 해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니는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어디 가냐? 영구가 놀란 듯 돌아봅니다.
아, 엄마. 저희 잠시 처가에 좀 다녀올게요. 해리 아버지 생신이라서 며칠이나? 한 일주일 정도요. 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구와 해리는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내가 평생 애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내쫓기듯 나올 줄은 몰랐다. 미니의 혼잣말이 텅 빈 집안에 울립니다. 손자들도 함께 데려간 모양입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입니다. 미니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입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립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미니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가득합니다. 영구 가족을 위해 만들어둔 것들입니다. 이제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미니는 라면 하나를 끓입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에 미니는 동네 공원으로 나갑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또래 할머니들이 보입니다. 미니도 그 옆에 앉습니다. 미니 씨, 오랜만이네.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더라. 옆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집안일이 많아서요. 아이고, 요새는 며느리가 있어도 맨날 시어머니들이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다른 할머니가 거들어줍니다. 미니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도 식구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지 않아요? 미니의 물음에 할머니들이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뭐가 좋아? 돈만 축내는 기계 취급받지. 맞아, 우리가 뭐 사람이야? 그냥 애 봐주고 밥 해주는 가정부지. 할머니들의 푸념이 이어집니다. 미니는 그 말들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가 더 서럽게 느껴집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미니는 작은 방에서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가 나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써준 편지들입니다. 미니는 하나씩 펼쳐 읽습니다. 여보, 고생 많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편하게 해줄게. 젊은 시절 남편의 글씨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니를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미니가 받으니 증권회사 직원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무슨 일이에요? 고객님 명의로 된 주식 계좌가 있으신데 확인해 보셨나요? 미니는 의아해합니다. 주식 계좌라니, 미니는 주식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 같은 거 안 하는데요. 아, 그런데 기록을 보니 전에 개설된 계좌가 있네요. 양자기술이라는 회사 주식이 들어 있습니다. 미니는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작은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고객님, 이거 보세요. 양자기술 회사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자산이 약 10억 원이에요. 미니는 귀를 의심합니다. 10억이라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요? 10억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올랐어요. 고객님 운이 좋으셨어요. 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찾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말한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정말입니다. 아이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서러움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눈물입니다. 미니는 거실로 나와 남편 사진을 바라봅니다. 영감, 당신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구려. 고마워. 그날 밤 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니는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꺼내 입습니다. 거울을 보니 아직 기운이 있는 얼굴입니다. 민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은행에 가서 증권 계좌를 확인합니다. 정말로 10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르신, 이 정도 자산이면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현명하게 관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민희는 통장을 가슴에 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영구와 해리가 돌아왔을 때 민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돈을 그들에게 알릴까요? 아니면 비밀로 할까요? 민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을 삽니다. 집에 와서 꽃을 화병에 꽂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화사해 보입니다. 민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녁, 민희는 좋은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게 저녁을 즐깁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영구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희는 거실에서 일어섭니다. 영구와 해리 손자들이 들어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영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할머니, 선물 사왔어요. 손자가 달려와 민희를 안았습니다. 민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순수합니다. 해리가 여행 가방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저희는 밖에서 먹고 왔어요. 민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해리는 별 생각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구도 피곤한 듯 곧바로 방으로 향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납니다. 더 이상 서둘러 아침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해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침은요? 애들 학교 가야 하는데. 직접 차려 먹어요.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민희의 단호한 말에 해리가 놀랍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왜긴 뭐가 왜야? 나도 이제 늙어서 힘들어. 민희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습니다. 해리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아침을 준비합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계란을 부치고 밥을 합니다. 영구가 나와서 상황을 봅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해리가 아침 준비하는데 힘들어해요. 영구야, 내 아내니까 내가 도와줘라. 나는 이제 못하겠다. 영구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민희는 영구를 차갑게 바라봅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민희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방에서 보냅니다. 해리는 불만이 가득하지만 대놓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날 오후 영구가 또다시 민희를 찾아옵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보증선 그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민희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명의로 된 빚이 5억이 넘어요. 영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희는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떻게?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영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민희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영구야, 이제 그만하자. 나도 지쳤다. 그날 저녁 민희는 가족을 모두 거실에 모이게 합니다. 영구와 해리 손자들까지 모두 앉아 있습니다. 민희는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민희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영구와 해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민희를 바라봅니다. 사람은 보증 서달라는 말부터 하면 안 된다. 서류를 제대로 갖고 와야지. 민희가 서류를 펼칩니다.
증권 계좌 명세서입니다. 영구와 해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10억이 넘는 돈이야. 영구가 벌떡 일어섭니다. 엄마, 그럼 이 돈으로. 안 된다. 미니의 단호한 말에 영구가 멈춥니다. 이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다. 언제까지 엄마한테 기대서 살 거야? 영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해리도 놀란 표정입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나를 가족으로 대했나? 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해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미니는 해리를 내려다봅니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고개 숙일 게 아니라 똑바로 고쳐야지. 미니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이 돈은 내가 관리할 거다. 너희들 빚은 너희들이 해결해라. 엄마, 영구가 애원하듯 부릅니다. 미니는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 미니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갑니다.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중개인이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어르신, 어떤 집을 찾으세요? 혼자 살 작은 집이면 돼요. 조용한 곳으로. 아, 자제분들과 따로 사실 계획이신가요? 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중개인은 몇 가지 매물을 보여줍니다. 미니는 꼼꼼히 살펴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니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앨범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소중한 것들만 골라 상자에 담습니다. 영구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순 없잖니.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미니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영구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다. 미니의 말은 단호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픕니다. 그래도 이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녁 가족들이 모여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식탁을 감쌉니다. 손자들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느끼는지 조용합니다. 미니는 내일 새로운 집을 계약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렙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짐을 정리합니다. 작은 이삿짐 트럭 한 대에 실을 정도의 소박한 이삿짐입니다. 영구와 해리는 거실에서 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자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엄마, 정말 가셔야 해요? 영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미니는 마지막 상자를 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영구야,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해리가 다가옵니다.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미니는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이제야 후회하는 것 같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해리야,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 이삿짐 차가 출발합니다. 미니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영구와 해리가 현관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봅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합니다. 남양이라 햇살이 잘 들고 베란다에서는 작은 공원이 보입니다. 미니는 짐을 하나씩 풀며 집을 정리합니다. 남편 사진을 거실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영감, 이제 우리 둘이서 조용히 살아요. 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구박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화가 울립니다. 영구입니다. 엄마, 저예요. 잘 도착하셨어요? 응. 엄마, 그 빚 문제.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영구야. 미니가 영구의 말을 끊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엄마 돈 바라지 말고 내가 직접 해결해. 하지만 엄마 5억이 넘는 돈을. 그건 내가 만든 빚이잖니. 왜 엄마가 해결해줘야 하냐?
전화 너머로 영구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민희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영구야, 이번이 내가 진짜 어른이 되는 기회야. 스스로 일어서 봐. 전화를 끊고 민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영구가 서 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그늘진 눈.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민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영구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너무 쉽게 엄마한테만 기대었어. 영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희는 차를 끓여 영구 앞에 놓습니다. 그래, 이제야 깨달았구나.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난 자식이었어. 영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희도 가슴이 아프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영구야, 미안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해. 알아요. 이제 정말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시작할게요. 영구의 말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민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라.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영구가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섭니다. 엄마,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영구가 나간 후 민희는 한숨을 내쉽니다.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날 민희는 은행에 갑니다.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르신, 이 정도 자산이면 안정적으로 운용하시면서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될까요? 월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희는 놀랍니다. 평생 아껴 쓰며 살았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니. 남편이 남긴 선물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희는 꽃집에 들립니다. 예쁜 화분을 몇 개 삽니다. 집에 와서 베란다에 화분을 놓습니다. 작은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저녁, 민희는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해리입니다. 어머니, 저 해리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영구 씨가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민희는 놀랍니다. 영구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잘 됐네. 어머니,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해리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느껴집니다. 민희는 잠시 침묵합니다. 해리야, 이제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민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밤이 되어 민희는 일기를 씁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민희의 펜이 움직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희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민희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베란다의 화분들은 무성하게 자라 작은 정원을 이루고 있고 거실에는 민희가 그동안 읽은 책들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민희의 73번째 생일입니다. 아침 전화벨이 울립니다. 영구입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영구의 목소리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정적이고 차분합니다. 고맙다, 영구야.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것이 있어서요. 민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오렴.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영구와 해리 그리고 손자들이 서 있습니다. 영구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자들이 미니를 안습니다. 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자릅니다. 영구가 봉투를 꺼냅니다.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미니가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이제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어요. 영구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미니는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영구가 스스로 모은 돈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다. 내가 너무 쉽게 엄마한테만 기대었어. 영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번에는 더 진지한 목소리입니다. 엄마도 여자였네.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영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미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해리가 거듭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하찮게 여겼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해리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줍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자.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자가 갑자기 일어나 미니에게 편지를 건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쓴 거예요. 미니가 편지를 펼쳐 읽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구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엄마가 떠나신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약이 됐어요. 영구의 말에 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서로 기대지 말고. 네, 엄마.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만나면 좋겠어요. 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가끔은 만나자. 가족들이 돌아간 후 미니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텅 빈 집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득 찬 느낌입니다. 미니는 남편 사진을 바라봅니다. 영감 봤지? 영구도 이제 철이 들었어. 당신이 보면 기뻐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미니는 문화센터에 등록합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입니다. 수업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금세 친해집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다가 이제야 자신의 삶을 찾은 사람들이죠. 미니 씨,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옆자리 친구가 감탄합니다. 미니는 쑥스럽게 웃습니다. 아이고, 뭐려. 이제 시작인데. 그래도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하시면 전시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미니는 상상해 봅니다. 자신의 그림이 걸린 전시회를.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니는 화방에 들러 그림 도구를 삽니다. 캔버스와 물감, 붓. 새로운 도구들이 미니를 설레게 합니다. 저녁, 미니는 베란다에 이젤을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석양이 지는 풍경을 화폭에 담습니다. 붓을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도 이제부터는 내가 꾸려간다. 미니의 혼잣말에는 이제 한탄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영구입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엄마, 다음 주에 손자 학예회가 있는데 오실 수 있어요? 미니는 달력을 봅니다. 그날은 그림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하루쯤은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갈게.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미니는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미니의 삶에는 균형이 잡혔습니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자신도 소중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미니가 찾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미니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내 나이 70에 새로운 시작을 했다. 남은 날들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니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미니의 남은 인생도 저 별처럼 반짝일 것입니다. 비록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미니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